제한된 재정이지만 알차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새로운 재도약의 길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 하나는 문화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부천문화재단의 어떤 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길 희망하고요. 질적 성장과 변혁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문화, 나의 가치, 나의 관계, 모든 게 나로 돌아가는 시장이 되는 거죠. 예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화계획자로서 부천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10년에서 15년이면 한 도시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 조직은 이런 가정을 갖고 있는 조직이야. 우리 조직은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조직이야. 그 가정과 전제가 조직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당신 어떤 직업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조직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팀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내 업의 전문성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하는 겁니다. 지식경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지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문화재단들이 창출해내는 가치,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멘토링을 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약간 민간의 논리를 어느 정도 가져오는 것인데, 학자들한테 문화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와 같은 공공문화재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방 정부에 많이 이제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어디까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정량적인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방향들, 그다음에 지역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부천시입니다. 그리고 좁은 내륙 도시예요. 그래서 기초예술, 그다음에 지역예술의 진흥과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젊은 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스태프들이 될 때 문화재단은 더 잘하게 됩니다. 재단 쪽으로 넘어오면서 직원들은 피로도를 느꼈고, 계속 작년부터 또 지역 안에서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문화예술 행정을 하는 저도 한 사람의 종사자로서 문화재단의 조직 문화가 과연 실패에 대한 용인이 가능한 환경인가, 이 관계 인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주 인구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각각의 실무자가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조직에 필요한 역량과 연결해서 인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해내는 조직 문화를 가져내는. 이 자리에서 안 나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미래문화도시가 뭔지는 질문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단이 뭔 역할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가정부터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의 문화예술인이고 지역의 시민인데,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예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뭐라도 남으면은 저는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애정과 철학이라고 생각해요.